대칭이 결국 그 대칭성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이제 풀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대칭의 종류에는 그 선대칭 있고, 그다음에 점대칭 있고, 회전대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있어. 대칭을 구분을 하면. 근데 우리가 선대칭은 이렇게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뭐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뭐 미술 시간에 했던 뭐 데칼코마니 같은 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탁 접으면 덮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 이제 선대칭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선대칭을 이제 쓰는 함수가 2차 함수가 이제 주로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이런 거, 뭐 절대값 함수, 그지? 이런 것들이 절대값 1차 이제 이런 것들이 선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 가운데 선을 x는 m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요거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그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와야 돼.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대칭이 되려면 이게 탁 접었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 대칭이라는 말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숨어 들어 있는 거죠. 수직이라는 말하고 이등분이라는 말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대칭된 점이 y는 똑같네, 그지? 그러니까 x만 지금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을 이제 쓰면 x와 x 프라임의 중점이 m이 된대. 그래서 이제 x 프라임은 2m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y는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이걸 이제 표현하면 x 대신에 2m 마이너스 x를 이제 집어넣으면 된대. x 대신에 2m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고 y는 그대로고. 그럼 우리가 이제 y는 fx를 가지고 선대칭인 함수를 이제 찾아보자. 그러면 x는 m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칭이면 y는 그대로 두고 x 대신에 2m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으면 된대. y는 그대로 두고. 근데 원래 y가 뭐였지? fx였잖아. 그래서 이제 실정리를 하면 fx하고 f2m-x하고 이렇게 같으면 m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이제 x 자리에다가 m 더하기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m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표현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이제 세울 거야. 요 안에 있는 것만 요 안에 있는 걸 생각을 했을 때 m 더하기 x하고 m 빼기 x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할 거거든. 그럼 얘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죠. 요 안에 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고 없으면 주기야. 원래 주기 함수는 표현이 fx 더하기 p는 fx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실수를 주기 p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x 더하기 p하고 x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나요? 없죠. p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없으면 주기가 되는 거고 있으면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안에를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야.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려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려면 그지? m 집어넣어야지 m은 m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m만 똑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쌍쌍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m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식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이 점이 이제 a, b야.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오는 게 점대칭이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의 중점이 얘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가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아까 이게 x는 m이니까 그지? x 대신에 2a-x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점대칭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함수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 y는 fx하고 얘를 그래서 이제 점대칭을 시키려고 해. 그럼 y는 2b-y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x 대신에 2a-x를 집어넣으면 이제 점대칭이 되는데 근데 이 y가 뭐였지? fx였잖아. 똑같이. 그래서 이걸 식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f2a-x 더하기 fx가 2b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똑같이 되거든. 그럼 이 안에 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를 넣으면 똑같지. 그럼 x는 a를 넣었더니 fa 더하기 fa가 2b. 그러니까 fa가 b 이렇게 이제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또 쌍쌍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랑 x에다가 a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고1 그러니까 공통수학에서는 선대칭은 2차 함수하고 절대값 1차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점대칭은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서는 점대칭이 한 개밖에 아마 없을 건데 이 분수함수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 나오면 완전제곱식을 늘 만드는 이유가 저 선대칭을 이제 쓰려고 만드는 거고 분수함수 나오면 늘 요점을 찾아가지고 대칭성을 쓰는 이유가 점대칭 성질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수투로 가면 요런 이제 3차 함수가 생기는데 3차 함수가 이제 요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공통수학까지는 유리함수가 이제 점대칭 대표가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3차 함수가 점대칭 대표가 돼. 그래서 이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딱 누르면 이게 이런 형태의 모양이 6이랑 이제 대칭이 되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뭐 피제 스피너처럼 막 이렇게 돌려도 얘가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해서 이게 무게중심 같은 의미가 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유리함수는 뭐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전체가 이제 똑같이 움직일 거고 얘도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똑같이 폭이 똑같아지잖아. 달라지는 건 뭐 최대 최소나 뭐 축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 폭은 똑같아지고. 그럼 이제 회전대칭은 원이 제일 많은 회전대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은 점대칭이 하나 있고요. 선대칭이 되게 많고요.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돌릴 때마다 늘 똑같지. 그래서 이제 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칭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형이라서 이제 원이 그 대칭성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차피 이 대칭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함수 때문에 이제 함수 때문에 이 함수에서 나타나는 대칭성이 뭐냐 뭐 이걸 이제 보려고 요 앞에서는 이제 대칭을 쓰긴 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평행이동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크게 나눠서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에다 적용을 시켰을 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여기 있는 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된 점을 이제 찾아라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m이 될 거고 얘는 y 더하기 m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점의 평행 이동 그대로 뭐 더하면 돼. 그지? 그대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x축, y축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을
위에 점을 잡아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제 평행 이동했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 이제 요게 xy고 요게 x 프라임 y 프라임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원래는 얘가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내가 요거는 이 관계를 찾고 싶은 거래. 이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뭐였냐면 x 프라임이 x 더하기 n이었고 y 프라임이 y 더하기 n이었는데 요거를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얘네들을 찾고 싶어. 그래서 x는 x 프라임 빼기 m y는 y 프라임 빼기 n을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그치?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요 식이 우리가 얘는 지금 모르는 거고 얘는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원래 알고 있는 데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x 프라임 빼기 m y 프라임 빼기 n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쓸 때 어차피 일반적인 범위니까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도형에다 넣을 때는 반대로 점은 그대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거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도 이거 잘 안 써. 그냥 어차피 1학년 때 나오는 함수들이 2차 함수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잡아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옮겨가면은 그치? 얘가 뭐 y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하면 뭐 얘가 2,3이야. 그러면은 요놈은 2,3을 우리가 아니까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요 폭을 결정을 하는 게 이 이차항의 개수잖아. 그러면 평행 이동했다고 이 폭이 달라지진 않지. 그러니까 이차항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꼭지점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점의 평행 이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얘도 그렇고 원도 얘 잡아서 옮기면 되죠. 안 변하는 건 뭐야? 반지름 안 변하고 변하는 건 중심이 변하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할 때 뭐가 안 변하고 뭐가 변하느냐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점 기준으로 이런 게 우리가 다 배울 때 기준점이잖아.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되고 이런 것도 뭐 여기 절대값 x 뭐 이렇게 잡으면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움직였으니까 그지? 절대값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을 가지고도 나머지 웬만한 도형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선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점의 평행 이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어차피 직선이 되려면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여기서 점 두 개를 잡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그럼 이쪽에서 또 구해도 돼. 뭐 근데 외워두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은 점일 때는 그대로 도형일 때는 반대로 그 다음에 이 확대 개념을 조금 해볼게. 1학년 때 나오는 건 아닌데 다 비슷한 개념이라서 자 우리 이제 이런 원을 가지고 얘를 x축으로 2배 확대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원래 이제 x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x가 위에 되는 거야. 2배를 이렇게 확대를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1이 이렇게 2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는 거고 y는 안 건드렸고 x만 건드렸어.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로 가고 이 점이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원을 이렇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그 x축 y축하고 다른 비율로 확대 축소한 게 타원이야. 타원. 그지? 그럼 요거 방정식을 하나 구해볼까? 얘는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는데 우리 이제 옮겨진 이거 y는 그대로고 얘는 이렇게 됐네. 그럼 이제
그래서 x가 2분의 x 프라임이고 y는 y 프라임이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y 자리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4분의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이 1 되는 거니까 요러면 이제 요런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 똑같이 확대 축소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2차 함수 모든 2차 함수는 별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얘가 만약에 이제 ax 제곱이고 뭐 얘가 bx 제곱이야. 어차피 뭐 얘는 평행이동식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bx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닮음이에요. 모든 원은 닮음이죠. 반지름만 이렇게 되니까. 그럼 모든 타원은 닮음입니까? 모든 타원은 닮음이 아니에요, 그죠? 닮음이 되려면 똑같이 확대 축소를 해야 되거든, x축, y축으로.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되면 이런 건 닮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포물선도 그래서 언뜻 보면 닮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해보면 닮음이 돼.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닮음이.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포물선에서 나중에 이제 기하 한번 배우겠는데 뭐 요 정도 떨어져 어느 정도 일정하게 떨어졌을 때 요 얘가 뭐 P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항상 모든 포물선이 P만큼 떨어지면 요 비율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건 기하 가서 배우긴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돼. 그래서 이제 요걸로 생각하면 얘네 둘이 닮음인가 이걸 이제 보고 싶어. 그래서 y는 x 제곱하고 이제 어떤 놈이 닮음인가를 보고 싶어. 그러면 x축으로 n배, y축으로 n배를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자. 똑같이 확대 축소했을 때 이제 나오면 닮음이 되는 거고 형태가 바뀌면 닮음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얘는 x 프라임이 nx 되는 거고 얘는 y 프라임이 ny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n분의 x 프라임, y가 n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n분의 1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y는 x 제곱하고 이걸 뭐 치환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y는 x 제곱하고 y는 ax 제곱하고가 두 개가 이제 닮음이라는 걸 그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닮음인데 일반적으로 얘하고 닮음비가 여기 개수가 a 대 b지. 그래서 닮음비가 이제 b 대 a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시면. 이게 뭐 근데 그다지 쓸 일은 없어. 그냥 뭐 혹시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어가지고 그냥 닮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불사기를 생각했을 때 x축 y축 방향으로 똑같은 비율만큼 이제 확대나 축소를 했을 때 겹쳐지는 걸 닮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이제 nx, y 대신에 ny를 이제 그 생각을 하면 x 대신에 이제 n분의 x, y 대신에 n분의 y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 나와서 모든 2차 함수는 닮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 면접을 물어보면 그게 2차 함수는 중학교 내용이라서 그냥 물어봤는데 닮음인데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 그냥 그러고 말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확대 축소는 나중에 가면 많이 나와. 그 뭐 수원 가면 이렇게 이제 사인 x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한 줄기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뭐라고 부르지? 마루 이렇게 부르지 않아? 얘는 골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골짜기라서 골이고 여기는 그럼 왜 마루야? 마루가 순수한 우리말인데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야? 제일 높은. 그렇지. 마루라는 말이 그 제일 높은 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호두마루는 내가 호두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체리마루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투게더가 바닐라 중에서 제일 맛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 점하고 하고 이거 왜 했지? 그래서 y는 이제 sin x를 이렇게 그리면 사인이 이제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 x 대신에 뭐 넣냐면 2x 넣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x 대신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였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x 대신에 2분의 1분의 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이렇게 반 줄여놓은 거야, 얘를 반 줄여놓은 거야. 그래서 뭐 요런 거 생각하실 때 편해. 그 확대 축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어차피 그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은 이제 암기인데, 그 평행 이동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 평행 이동은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했는데, 평행 이동은 대칭 이동은 얘는 다 문자만 바꿀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 이렇게만 바꾼다고. 얘는 뭐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뭐 빼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얘는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그래서 합쳐진 문제가 나왔을 때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자만 바꾸면 편해. 그 순서를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배우는 순서도 평행 이동 배우고 대칭 이동 배우잖아. 그러니까 괜히 그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은 자리를 기준으로 할 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문제 통해서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은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그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올 거니까 x는 그대로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요놈이 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그대로고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 이게 많이 나와서 굳이 구별을 해놓기는 하는데, 그러면 요점이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면 아까 했으니까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를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네요. 이거 문자 대신 이건 그냥 암기.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다 합친 게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왜 다 합친 거냐라고 하면 0, 0 집어넣으면 원점 대칭이지.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거 빼고 이 x는 0 이렇게 하면 x는 0이 y축이지. y축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는 0 집어넣으면 y는 0은 x축이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 뭐 다 합친 게 6번이니까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라고 하면, 그치?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가 그 기울기가 원래 대칭을 써야 되는데, 수직 이등분을 다 써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외워서 쓰자 이런 의미거든. 1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면 x는 마이너스 y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는 마이너스 x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대. 그래서 이제 y는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k에 대해서 대칭이면 기울기가 얘도 1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으시면 된대. x는 이거 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y는 x 더하기 k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면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k를 넣으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인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 점이 AB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대칭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이니까 대칭이 수직, 이등분이니까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 나와야 되는 거고 2등분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이제 두 식이 나오니까 두 식에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을 찾으면 되는데 이것만 제일 귀찮은 거고 그래서 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배우느냐라고 하면 저 뒤에 가는 이제 함수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x축 대칭인 함수는 다르지 않죠? 그럼 이제 y축 대칭인 함수를 지금은 용어가 없어졌어 니네 때는. 근데 이제 예전에 배운 사람들은 이제 우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도 똑같다. 이런 게 이제 y축 대칭 우함수. 그치?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하기가 쉽냐? 우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기함수 이렇게 부르고 지금은 우함수, 기함수 용어가 없어져서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논술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쓰시면 안 돼. 그냥 원점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요거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함수가 기함수래.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이 이제 왜 나왔냐면은 이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서 우가 소우자 쓰는 거야. 소우자. 이 기는 말기자? 말기자도 있나? 하여튼 말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 그게 예전에는 막 어려운 함수를 안 해서 다항함수 위주로 했어. 다항함수 중에서 2차 함수 있고 1차 함수 있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 2차 함수는 이제 짝함수가 되는 거야. 짝수차 함수. 짝수차만 있으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홀수차만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짝함수, 홀함수 이제 요거 대신에 우함수, 기함수라고 이제 일본에서 쓴 거야. 그래서 일본 용어를 지금 점점 없애는 추세라 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중간값 정리 뭐 이렇게 배웠으면 그 이후에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고 소수 이건 아직 안 바뀌었구나. 얘도 코수 이런 이제 소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는 추세긴 하거든. 그래서 왜 얘를 우함수라고 하고 얘를 기함수라고 했느냐? 소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발가락이 두 개 있어, 두 개. 그러니까
짝수차 얘기하는 거고, 말은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홀수차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왜 오함수 기함수라는 말이 나왔냐면, 저는 이제 좀 미적분 이런 데 가서 쓰긴 할 건데, 뭐 함수를 분류를 하면 1. 우함수, y축 대칭함수, 2.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 말고도 있지. 예를 들어서 x제곱 요거는 우함수고 2x 요거는 기함수인데 x제곱 더하기 2x도 이제 우리가 함수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함수. 그래서 자 fx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쪼갤 겁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fx 이렇게 만들어도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은 놈을 반쪽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한 번 더하고 마이너스 x 한 번 빼도 똑같은 걸 더하고 뺐으니까 당연히 똑같지. 좌변하고 우변은 지금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한 번 넣어서 그러면 이제 얘가 2분의 f 마이너스 x 더하기 fx니까 원래랑 똑같네. 그래서 저 부분이 우함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함수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수원 하신 사람들은 뭐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이렇게 이거. 이게 2의 x의 우함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그냥 다 있고 마이너스 넣어서 반 이제 나눴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gx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g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한 번 넣어보니까 2분의 f 마이너스 x 빼기 fx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함수는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이름 명제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우함수라고 부르고 이게 없을 때는 기함수로 부르고 둘 다 있으면 그냥 함수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수투 한 사람이 있니? 한 번도 안 들었니 여기는? 수투는? 하고 있어. 적분 뭐 이건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적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 가지고 하다니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왜 우함수 기함수 나눠지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적분 계산하거나 할 때 저걸 쓸 거야. 그래서 그냥 암기 이거 대신에 뭐 이거 대신에 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거야. 암기를. 여기는 뭐 생각을 하는 데가 아니라 대칭 원 뜻이 그냥 그 대칭의 원 뜻은 수직 이등분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런 게 x y축 대칭이 우함수 원점 대칭은 기함수 그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 우리가 앞에 2차 함수 이런 거 주로 할 때 2차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대칭이라서 이거 y에 대해서는 이런 건 이제 대칭인 함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점대칭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는 분수 함수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3차 함수 말고도 이제 뭐 초월함수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가 점대칭인 함수고 뭐가 선대칭인 함수고 이렇게 역함수 이제 x랑 y랑 바꾸면 역함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거는 함수는 없어요. 근데 이 왜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 위주로 이제 보냐면 얘 y는 x는 항등함수잖아. 그럼 역함수 구해도 똑같지? 그래서 얘는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아. 그럼 얘는 x랑 y랑 바꿔도 똑같지?
얘도 x랑 y랑 바꿔도 똑같지. 그러니까 y는 x의 항등함수로 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역함수를 구해도 원래랑 똑같다. 왜냐면 수직해서 반대로 돌아오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함수 가면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은 함수의 이제 대표적인 애가 되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다 함수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그 어디냐 이제 문제를 조금 볼까. 저기 앞에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직이동. 자 그래서 저기 저거 하는 거 봐봐. 거기 130페이지에 아니 거기 든 건 그냥 뭐 어차피 읽어보시면 되는데 269번을 하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fxy를 나타내는 도형이 a래 a 2,1에 가 있는 거. 뭐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일단 얘 하나만 하고 있어봐. 내 뽑아야 되겠다. 269만 하나 풀어봐.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로 막 섞어서 해도 되는데 어차피 한 가지로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이 1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얘로 표현을 이쪽으로 옮겨서 표현을 하네.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f x y는 0이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옮겨 볼까?
이렇게.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되고 얘는 똑같고 얘가 되니까 이렇게 쭉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대칭시키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이렇게 문자만 바꾸시면 된다고. 대칭은 자리랑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로 숫자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이제 문자만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먼저 맞춰.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인 f 마이너스 x 더하기 2 y 더하기 1을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숫자를 먼저 맞춰 이거.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게 x 더하기 2, y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먼저 맞힌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된 거죠. 그래서 y축 대칭을 이렇게 시키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항상 숫자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문자만 나중에 바꾸는 걸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아.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만큼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왔대. 얘가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거. 그래프를 그려고 얘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먼저 맞추고 나중에 대칭은 문자만 바꾸는 거라서 그게 훨씬 편해. 됐지?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둘 다 돼. 근데 이제 대부분 놓고 봤을 때 이건 뭐 내신 가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건데, 계산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제 문제니까 그냥 한 번 해서, 어차피 얘 평생 동안 한 번 쓸 건데 시험 볼 때 1학년 1학기 때만 쓰고 그 다음부터 쓸 일이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합성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이 없어. 자,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272번을 가지고 봐볼게. 원은 뭐 중심 이용하면 되고, 얘는 2차 함수래. 2차 함수. 자, 2차 함수는 안 바뀌는 게 뭐야? 이 폭이 안 바뀌어. 폭이. 그 폭을 결정하는 게 2차항의 개수가 되죠.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나중에 수험 갔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도 다 평행이동했을 때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하면 2차항 개수가 1 똑같을 거고,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2차항의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이동해서 하고 평행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 3번 2차항 개수가 2니까 얘는 안 돼. 응? 이건 닮음이지 합동이 아니라고. 됐나요? 그래서 3번 안 되고요. 5번은 2차항 개수가 1이니까 되고요. 2번하고 4번은 x랑 y랑 일단 바꾸면 2번은 되는 거고, x랑 y랑 바꾼 다음에 이 2차항의 개수가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이제 4번도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저기 어디지? 275는 지나가는 길에 아까 살짝 했으니까, 이게 함수값이 같다, 뭐 함수값에 대한 무슨 식이 나타났을 때 내부에 있는 걸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고, 아니면 죽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냥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볼게. 저기 어디지? 뭐 279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게 한 문제는 꼭 나와서 넣어놓긴 한데 279는 얘를 가지고 몇 번 연습해보면 똑같아.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래.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먼저 맞추자. 여기를 먼저 맞추고 싶어.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숫자를 먼저 맞춰. 자리에 있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y랑 x를 바꿔야 되겠죠. y랑 x를 바꾸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x 대신에 y 대신에 x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맞췄네. 그럼 얘만 맞추면 되겠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지? y축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죠? 아예 이거? x축 대칭? x축 대칭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아니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잠깐만. 지금 막 헷갈리고 있네. 답을 확인하면 돼.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되지. 걔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보면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왔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요 점이 뭡니까? 요 점으로 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오는 거고 요 점은 이 점이니까 이렇게 대칭을 하면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미안. 280을 하고 있네. 그럼 이제 279를 보면 얘가 요점 가지고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요 점은 그대로 있고 요 점은 여기로 올 거고 요 점이 여기로 올 거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기가 여기 오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있니? 답이 1번이 이 3번이 아니냐? 5번이야? 1번 세트가 아예 없네. 3번 거지. 그래서 대칭 이동은 여기가 y 자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왜냐면 우리 위식을 이렇게 만들 거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이 그냥 문자만 무조건 생각하면 돼서 편하다고. 자리까지 생각을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으로 숫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 이동은 문자만 막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 이렇게만 외워두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제일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니 이게 헷갈려.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하려고 순서를 정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84를 하나 볼게. 여기는 요 한 문제 맞추려고 한번
한 20여 문제를 이제 넣어놓은 건데, 예. 한 번만 정확하게 알면 또 생각보다 다시는 안 잊어버리는 데라서, 자, 요 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이 원이니까 일단 중심은 찾아내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억은 그럼 이제 원은 뭐 중심하고 반지름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fxy는 0인데 기억은 마이너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요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똑같지 원래 거랑. 그래서 기억 참. 니은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니까 원점 대칭이죠. 그럼 얘가 이쪽에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똑같은 게 아니지. 그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일단 이제 fx, y를 숫자를 먼저 맞출 거야.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x 더하기 1, y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잠깐 요 식에서 지금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잖아. 그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저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은 여기가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는데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중심이 그럼 얘를 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요 점이 어디로 미안 2분의 1이지? 잠깐만 뭐였지? y축으로는 안 갔네. 미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면 요 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근데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뭐 넓이를 구하거나 뭐 요런 형태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뭐 집어넣기만 하는 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 쭉 가는 중에 302번을 하나 볼게요. 302. 자, 이게 어떤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네. 그치? 얘를 얘가 이제 얘를 그냥 뭐 대충 모르니까 직선을 대충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가 요 알파 베타라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얘를 잡아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할 거야. 180도. 그러면 얘를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되잖아. 그럼 180도 회전하면은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걸 찾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80도 회전했다 뭐 이 말이. 그러면은 얘랑 얘랑은 어차피 평행하네.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죠? 일단 그 다음에 요것만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하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되겠네.
이제 구해보면은 얘가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알파 더하기 b 베타 c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날리면 절대값이니까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하고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 프라임이 같은 경우 안 되겠지만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하고 a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b 베타 마이너스 c 프라임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근데 c랑 c 프라임까지 똑같으면 평행이 아니라 일치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이제 그 c 프라임이 샥 넘어가면 2a 알파 더하기 2b 베타 마이너스 c 프라임 샥샥샥 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것만 뭐 따로 써주면 되겠네. 알파 베타도 모르는 거고 ABC도 모르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야. 자, 의미나 그래서 여기는 뭐 대충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연습을 몇 개를 이제 해보자. 이게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원이나 이차함수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점의 평행 이동으로 하셔도 되고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뭐 아무거나 뭐 크게 상관없이 그냥 다 쓰는데 이 앞에 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고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 골라서 이제 연습을 해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이건 뭐한 두세 개만 정확하게 나오면 가는 거야.
값을 내고 이거 막 빨리 안 풀어도 돼. 뭐 차근차근히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여기는 그냥 빨리 푸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모자라. 그 시험 볼 때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내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성적이 나오려면 엄청 빨리 풀어야 돼. 빠르고 정확하게. 왜냐면 뭐 50분만 이렇게 뭐 어려운 학교는 뭐 1시간, 아주 어려운 학교는 80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 수가 많지. 그 서수령 니네 때는 어디를 가도 서수령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교과가 바뀌어서. 이게 이제 채점을 이제 되게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지. 그게 그 채점하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막 다를 수도 있어. 이상한 수학 선생님들이 약간 꼴통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학을 적당히 하시면 성격이 안 버립니다. 너무 많이 하면 성격 버립니다. 막 막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오래 고민 안 해도 돼. 뭐 10, 20분 이 정도 고민해서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힌트를 살짝 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 말고 힌트를 살짝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봐라.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거는 많아. 딱 보자마자 막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막 이걸 다 응용하거나 그러기 힘든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런 게 이제 경험이 필요한 문제들이라서 그걸 못 푼다고 자기가 개념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문제 낸 사람이 아이씨 나만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낸 문제들도 있어. 이 키우타는 일단 x축으로 1만큼 해서 맞추고 x랑 y랑 바꿀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얘는 x축으로 1만큼 하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요점은 요점, 요점은 요점, 요점이 2,0이니까 0,2 요점. 이렇게. 어, 1번을 가지고 2번을 찾아라 하고 그런 얘기. 대충 뭐 1만큼 5만큼 막 평행이동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런 거 할 때 1번부터 할래? 5번부터 할래?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얘를 앞부분에 답을 배치해 놓았을 것인가, 뒷부분에 답을 배치해 놓았을 것인가.
명치를 해놓겠죠. 앞에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해보면 시간 걸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그 아마 답은 나도 모르겠지만 해보면 뭐 5번, 4번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답이 뭐니? 4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어차피 똑같이 할 때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답 찾아내는 거면 그냥 빠른 방법을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우리 뭐 간단하게 뭐 다함수만 놓고 봐도 문제에서 뭐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냥 2차 함수 그지? 이렇게 그 2차 함수 문제들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제일 친절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는 거고 얘는 양수라는 것까지만 알려줬으니까 2차 함수 중에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까지 알려준 거고 얘는 그러면 얘는 2차 함계수를 안 알려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할 건데 얘를 먼저 하는 거야. 얘를 왜 안 알려줬을까? 를 생각을 하면 어차피 얘를 먼저 하시는 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야. 안 알려준 데는 안 알려줄 이유가 있는 거야. 88 하나만 여기까지는 거 88 하나만 해보면 할 수 있겠지. 기억은 첫 번째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x축 대칭. 두 번째 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일단 하면은 f x 더하기 2 y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y축 대칭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간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여기가 5,0 이렇게 올 거고 얘가 3,2가 되겠네.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만든 거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x축 대칭. 그래서 여기 넓이를 찾아라.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2배 때리면 되지? 뭐 아랫변 더하기 6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 원 물어본 거야. 그냥 기억 하나 안 기억 하나. 얘가 1, 마이너스 5고요. 얘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5, 1이겠죠. 그래서 AP 대 PB가 2대 1. 거리의 b가 m 대 n이니까 이거는 원 얘기하는 거지.
AP 대 BP가 2대1 거리비가 2대1이라는 얘기는 이건 A랑 B를 2대1 내분점하고 2대1 외분점하고 그치? 얘네 둘을 이렇게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잖아. 아포로니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라서 요 원 얘기합니다. 요 원. 그래서 저 반지름을 알아야지 그 둘레의 길을 아니까 2대1. 그럼 여기는 원래 거리가 얼마지? 6루트 2. 얘가 1이니까 얘는 기로 마이너스 1이죠? 6루트 2니까 여기가 이제 4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2.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루트 2. 6루트 2에다가 2루트 2 하니까 지름이 8루트 2. 지름 파이 막 좌표 찾고 이러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게 그냥 반지름을 찾아라 이랬으니까 그냥 반지름만 찾으면 돼. 요 표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 거리의 비가 n-대 n이면 아포로니우스 1 해서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뒤에 갈수록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304 아니 이미 했을 때 선배들이 질문한 걸 풀어도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위에 두 점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했으니까 일단 그림을 항상 먼저 그려. 그림을 항상 그려놓으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그려져. 요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면 여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x1, x2, y1, y2. 얘네 둘이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게 x1 더하기 x2를 물어봤으니까 네요? 그러면 어차피 요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직선이 기울기가 뭘까요? 1이잖아. 수직이니까 수직. 그러니까 얘는 잘은 모르겠는데 y는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그럼 요직선하고 요 이차함수의 근이잖아. 접점 x1, x2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하고 x 더하기 k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유광정식의 두 분이 x1하고 x2야. 근각계수 합 물어봤어. 합이나 곱은 다 근각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합이나 곱 물어보는 이유는 다 근각계수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칭이라는 말에 수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307은 그냥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시켜본 거긴 한데, 접었을 때 접는 게 이제 대부분 대칭이랑 많이 나오니까 접으면 이제 똑같은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접었냐면 접었더니 요 선을 기준으로 접었는가 봐. 여기 가로 20이고 세로 10이네. 그 BG의 길이를 구해라. BG?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적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점을 찾아서 요걸 찾아라고 이제 그 의도는 이제 이런 의도로 나온 거긴 한데 뭐 기하적으로 풀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으니까 일단 같은 걸 표현을 해보자. 요각하고 요각은 당연히 같죠?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 나왔을 때 쓰는 건 동의각 억각 쓰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억각이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네. 밑각이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가 20-x니까 요거를 접어서 저렇게 됐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x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10이 되는 거니까 일단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타를 쓰시면.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인데 요 길이는 10이고 이렇게 풀고 싶어서 지금 풀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로 세로 찾아서 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 뭐 가로 찾고 세로 찾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x를 찾으면은 x를 찾으면은 요 길이를 알죠? 그럼 요거 길이 10이라는 거 아니까 또 피타 쓰면 요 길이를 알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내리면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잖아. 피타를 계속해서 쓰면 되니까 뭐 닮으면 쓰셔도 되고. 그러면은 요 길이 알면은 요 길이 나오고 요 길이 알면은 요 길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피타를 쓰셔도 되죠? 내가 닮은 걸 잘 못 봐서 그래. 잘 보면 좋은데 내가 유일하게 보는 닮은 건 뭐 기계를 찾아놓는 거? 그 정도? 아니면은 이제 이런 모양 나비 모양이나 뭐 이제 모래시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닮음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쓰이는 닮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그런 식으로 찾아도 돼. 아니면 요 길이 알면은 요 점 알고 요거 어떻게 찍지? 이걸 알아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식으로 풀고 싶으면 그러지 않나? 요 길이는 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니까 요 길이 나오면 요 길이 나오면 요 길이 아니까 요것도 아는구나. 그러면 요점 좌표가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요점에 대한 대칭점 이렇게 찾으시면 요 직선에 대한 대칭점 찾으시면 되니까 좌표로 풀 거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 그게. 됐지?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최단 거리를